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다수의 여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국가 차원의 첫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 파악된 성폭행 범죄는 모두 17건이라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설명해 주시죠. 이게 풍문으로는 계속 떠들어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드디어 30년 만에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고요. 확인된 것은 모두 17건이었습니다. 8건은 이번에 새로 신고가 접수된 것이고요. 9건은 5.18 당시 자료라든지 그동안의 유공자 보상 심의 서류 등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성폭행 사건은 주로 이 광주에 그 공수부대가 증파되었던 1980년 5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집중이 됐고요. 피해자는 주부, 여고생, 대학생, 회사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2명 이상의 군인들한테 집단으로 성폭행 당한 사례도 2건이나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이와 별도로 이제 상무대 군 영창 등에서 저질러진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성고문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사망한 여성의 그 사체가 훼손된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언론문의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 정신과 치료 받아봤지만 잊지 못하겠다.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5.18 당시 자행된 성폭력 행위 여러 차례 폭로된 바 있는데 이 국가가 인정했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했고요. 또 실제로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공개가 됐는데 하지만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지적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지난 그 5.18 5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SNS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 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을 했고 이제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공동조사가 일단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늦었죠. 너무 늦은 그런 것입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밝혀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지금까지 거론이 안 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국제법상 교전 전후 피점령지 민간인에 대한 성범죄는 전쟁범죄입니다. 국제법상 시효가 없습니다. 지금도 처벌을 할 수 있고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교전 특히 전쟁 전후 또는 교전 전후에 있었던 군인들에 의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성폭행은 이거는 아주 미개한 짓입니다. 이거는 전근대적인 그런 행위인데 예. 이런 것이 벌어졌다는 것은 더군다나 문명국가에 있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전쟁 범죄로서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조사단은 남은 추가 조사 부분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넘겨서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예. 추천 각 당으로부터 국회의장으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아가지고 꾸려지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출범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네, 법을 시행한 것이 4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출범을 했었어야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위원이 3명인데요. 아직까지 추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풍문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극우 농객으로 알려져 있죠.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추천 인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만원 씨는 아시다시피 5.18이 북한군의 배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폭동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적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피해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오보다라고 밝힌 것 같고요. 조사위원이 9명인데 이 중에 3명을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 네. 이유 있어요? 조금 전에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조선대에서 이야기했죠.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할 그런 그 위원을 자유한국당을 대표할 수 있는 많은 사람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그동안의 풍문을 약간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내의 일부 인사들이 지만원 씨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그거를 김병준 위원장은 마땅치 않아 했다. 그래서 좀 갈등이 있었고 의견 조율이 안 됐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었는데 뭐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 확인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아마도 그런 풍문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을 뭐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거기 위원으로 가겠다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하겠다는 사람이 지만원 씨 같은 분들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위원회의 구성이 7조에 있고, 이 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예.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측에 5년 이상 재직, 그리고 또 뭐 법의학 전공자로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그리고 그 외에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 또 대학에서 역사고증, 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 행정, 법 관련 분야 여기에서 교수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교수직입니다. 또 역사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까지 다 충분히 검토를 한 그런 그 하마평 그리고 인선 시도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진상조사위원을 자한당에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해야 되고 사무소 설치해야 되고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걸려요. 결국은 올해 안에는 못 하겠네요. 그래서 빨리 하면은 그렇게 뭐 올해 안에 안 될 거는 아닌데 문제는 빨리 추천이 돼야지 뭐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를 여부를 가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하면은 글쎄요 뭐 지금 제가 볼 때 뭐 일부에서는 그 정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 자체가 싫은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든 질질 끌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길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빨리 출범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른 얘기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무슨 연유로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되는 겁니까? 예, 오늘 오전에 이 조명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이 당론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 국회에 발의를 했는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지에서 배제한 것. 그 두 번째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이 국회에 보고됐던 것보다 훨씬 많은 100억 원이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른바 냉면 굴욕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단 특히 기업 대표단이 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이선권 대표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는 핀잔을 들은 사건. 요건을 이 세 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가장 큰 거는 냉면 아닐까 싶은데. 가장 직접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더불어민주당은 신한국당 측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측의 목리가 끝이 없다. 이건 생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를 배제한 문제라든지 연락사무소 공사 비용은 모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 평화 대신 전쟁 위협을 바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 쪽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이게 그 탈북자 출신의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지에서 배제한 것은 이 남북 문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아슬아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모욕감을 느끼는 행동을 했을 때는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급냉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인데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거는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 자체가 싫은 것 아니냐. 예. 이렇게 꼬집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냉면 이야기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굴욕적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한쪽에서는 그 문화적 차이 아니냐. 옛날에 뭐 일 없다란 말 네. 많이 했잖아요 북한에서. 네. 근데 그게 우리는 처음에 화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괜찮다라는 의미란 걸 알았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실수가 맞다. 이거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팽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선권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사실. 예. 그래서 뭐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밥을 먹는데 이게 대표단에게 할 말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제 대표단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 해임 건의안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 63조에 있거든요, 규정이. 그래서 그 해임 건의는 발의하는 거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런데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제적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혼자서는 제적 과반수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액션인 거죠.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언론의 자유를 얘기를 했다는데 좀 그 얘기 듣는 순간 살짝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홍준표 대표가 작년에 자신한테 불리한 보도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모 언론사 기자들을 아예 기자재에서 나가라고 내쫓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은 그렇게 하기도 했으면서 굳이 이걸 이렇게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나. 사실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유력 후보지의 개발 도면이 유출됐다고요? 어떤 일이에요? 네,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 지역의 개발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뭐냐면 지금 3기 신도시 후보지 가운데 아주 유력했던 곳인데 바로 원흥지구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용두동, 현천동, 돈해동, 동산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쯤 되느냐면요. 여기 주변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상암,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암지구에서도 그리 멀지 않고요. 예, 한편으로 보자면은, 네, 보면은 삼송지구하고, 화정지구, 그 다음에 원당지구, 이런 곳에 그 사이에 있습니다. 딱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신도시들이 삥 둘러싸여 있고 꼭 가운데만 개발이 안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여기는 꼭 개발될 것이다.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라고 해서 사실 투기 수요가 좀 많이 집중돼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도면이 유출됐다 그러면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투기 엄청 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항상 그 개발 정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제 공개될 경우에는 실제로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시간과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체 국가적인 그런 사회적인 손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먼저 공개돼 버리면은요, 애초에 정말 정상적인 투자 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문건이 정말 사실 진짜 그런 LH의 문건인지 그리고 정말 그걸 믿을 만한 것이고 실제로 이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결정되었던 상황인지 여부가 좀 이제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문건 유출로 인해서 상당히 큰 파장은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LH 측은 검토했던 곳들 가운데 한 곳은 맞다라고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흥지구라는 데가 그 전부터 개발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고 알려졌던 지구이기도 하고요. 2012년에 여기에 바로 그 보금자리 주택이 1차로 한번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8,000세대 정도가.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8,000세대가 아니라 그 추가적인 건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도면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정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3기 신도시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발된 내용을 보면 조금 오래돼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제가 뭐 도면이라고 뭐 어떤 분이 주길래 제가 자세히 보긴 했습니다만 조금 오래돼 보인다. 그러니까 몇 가지 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지금 있는 도로가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거래 건수가 지난해보다 그 지역에 네. 2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제 화전동의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요. 예. 이제 그 토지 부동산 그 매매 건수를 보면은요. 올해 10월 중순까지 이게 110건이었어요. 이게 최근 5년 통틀어서 가장 많았거든요. 이게 부동산 어떤 그 여러 가지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서 경기가 이제 굉장히 좀 살아나면서 거래가 단순히 활발해진 것인지 아니면 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 문건이 사실 올 초부터 돌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러한 문건이 돌면서 이제 거래가 더 활발해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겠죠. 어쨌든 경찰은 수사에 나섰어요. 네. 경찰에서는 일단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유출인 것인지 정상적인 도면이었는지 아니면 허위 사실인지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차근차근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LH의 문건만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이 됐다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도면이 왜 유출됐을까? 네. 해킹입니까?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 내부자의 도움을 얻어서 문건을 유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문건이 이제 최종 확정적인 그런 그 문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그 이익,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문건을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유출했는가 이 부분을 밝혀야 될 것 같고 LH에서 이거 우리 문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확인을 검토했을 텐데도 그렇다면 LH에서 흘러나온 문건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과연 어떤 단계에서 작성된 문건이고 이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왜 흘러나왔는지 어떤 목적이 그 뒤에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원흥지구는요. 오래전부터 개발이 될 것으로 이미 오래 예상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게 토지 계획이 뭐 개발 계획이 밝혀진다고 해서 이익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개발이 되고 난 뒤에 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팔 사람이 아닌데 이 물건이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팔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일종의 작전을 쓴 게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그럴 있다.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강남 개발 처음 할 때 청와대 고위층 인사들이 강남 지도를 들고 자신들 단골 식당에 가서 그냥 줄 그어서 이루어진 게 강남 개발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여러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참 어이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는 이런 게 뭐 유출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철저한 경찰 조사 그리고 LH에서도 뭐 재발 방지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함부로 유출되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죠. 특히 LH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문건이 흘러나왔다는 것 자체가 누가 의도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또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고 보안 조치 제대로 하지 못한 것까지도 사실은 책임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